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우한 폐렴이 이제 완전히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고, 중국은 뭐 발표 자료 자체를 못 믿을 상황인데 뭐 심각해서 아주 곤죽이 돼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사정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자율구독료 말씀 좀, 제가 요새 공명선거 지원단 때문에 바쁜 데다가 막 건너뛰고 그 다음에 그거 매뉴얼 깔고 이러느라고 자율구독료 말씀 못 드렸어요. 예, 우리 시청자분님들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자, 지금 우한 폐렴이 이게 좀 심각하죠? 아이 뭐 그냥 그야말로 뭐 패닉이죠, 사실은. 이게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려면 한 2년쯤 걸려요. 그렇죠. 2022년 상반기나 돼야 예. 이제 우리 이제 그 지자체 선거, 그렇죠. 대통령 선거는 그 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자체 선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되는 상반기나 돼야 이제 이게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전까지 이제 2022년 상반기까지 앞으로 한 2년 동안 중국은 이제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상정 못할 나라죠. 여행도 힘들고 뭐 경제 활동도 굉장한 부분은 아마 거의 뭐 폐쇄가 될 정도로 예.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아마 우리도 엄청난 아마 어려움을 감내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우리도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이랑 예. 맞물려 있는 거리가 많은 데다가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가 난 보면 고종 민비 닮은 느낌이야. 어저께 누구랑 얘기하다가 뭐. 고종 도와줘. 민비가 그 청군 불러들여서 동학군 잡아 죽이고 그 청군이 보낸 원세계를 상황으로 섬기고 살았잖아. 그렇죠. 예. 근데 뭐 가서 고종 그냥 민비가. 뭐 아니 그거는 뭐 원석이 불러들였는데 아니 북경 가서 운명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얼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빠진는지 아니면은 진심이었겠죠. 나는 고종 민비는 원세계 섬기다가 나라 망쳐먹었고 네. 문재인이는 시진핑을 섬기다가 나라 망쳐먹었다. 내 요새 보면 문재인은 주사파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친북도 아닌 것 같아. 주사가 심하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 섬기는 진짜 상황은 완전히 시진핑과 무슨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이요. 뭐 어디 혼자 그냥 저기 술 취한 무슨 저기 알코올릭 같아요. 도대체 쓰지 못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전화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웃이 진짜 이웃이란 소리나 하고. 얼마 화나겠어요, 또 시진핑은. 아니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면 걔 황당하잖아. 황당하죠. 시진핑 방한 추진한다 그러고 이게 쳐 돌았나 이렇게 생각. 참. 쌍욕 나오죠. 이 문 개땡땡 이게 쳐 돌았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들이 지금 놀라는 거는 하도 무슨 짓이든 다 한다 이런 이제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뭐 아니 그 의도적이든 아니면 난 의도적으로 보는데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망하면 가치가 망하겠다. 동일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성원이 우리가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지.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격 모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친놈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당하게 국민은 당신은 중국인이니까 빨리 중국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문재인은 중국으로 이민 가라. 이민 가라 아니 그냥 가서 살아라. 중국. 너 좋아하는 시진핑에, 너 좋아하는 중국 공산당, 너 좋아하는 인민해방군이랑 같이 살아라. 그렇죠. 자, 문재인이 근데 해냈죠. 우한 폐렴이 어제부터 세계 2위로. 오늘 새벽부터. 아니 어제부터 청도에서 대구에서 네. 확진자가 58명이 늘어나고 오늘 또
네, 몇 명 늘어났어요. 그래서 150명으로 깼어요. 세계 2위입니다. 거기 저기 세계 통계 있잖아요. 예, 예.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참고로 이게 세계적 질병인데 국내 언론이 이 세계적 질병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요 사이트 월도미터 사이트를 전 씁니다. 월도미터즈 인포 슬래시 코로나 바이러스 슬래시 하면 이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보면 중국은 이건 믿지 마세요. 총 발병 얘들 발표하면 7만 5천 케이스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총 사망은 2,200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통계 안 잡히고 통계를 조작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통계 안 잡히죠. 네. 태반은 안 잡힌다. 이게 저기 뭐야 좀 괜찮은 도시에서나 통계 잡히지. 그렇죠. 농촌에서 죽어가는 게 통계 잡히겠냐. 시골에서 격리돼 있고 죽고 있으면은 통계가 안 잡히고 신고도 안 되고 지금 전부 네.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뭐 이웃 집에 뭐가 있는지를 누가 체크합니까? 그 내륙 농촌 같은 데서는 없어요. 내륙 소도시 죽으면 이거 통계도 안 잡혀요. 그리고 실제 실제 사망자 수가 이 통계 방법에 의해서 굉장히 조작되어서 지금 그렇죠.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예. 축소돼 있다라고 하는 게 예.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입니다. 중국이 보시다시피 이제 압도적 1위죠. 예. 총 발병이 7만 5천. 그리고 이 신규는 매일매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890명 정도 신규 발병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공식 통계에 의하면 그렇죠. 예. 총 사망 공식 통계에 하면 2,200명. 하루 동안 죽은 신규 사망 118명. 총 회복 18,308명. 예. 중증 12,000명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치사율 따질 때 예. 총 사망 플러스 총 회복을 분모로 삼고 예. 분자를 총 사망으로 넣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걸로 따지면은 약 11%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17, 18%였어요. 예. 중국 통계로.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의료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되고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그냥 지난다. 약국 가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의료 서비스를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 안 하면 음압이라든지 산소호흡기 그렇죠. 집중 케어를 안 하게 되면 한 10% 이상의 10한 4, 5%의 사망률을 보이는 치명적 질병입니다. 그렇죠. 치명적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그 파란색, 이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이건 이제 노약자들이 타고 있는 크루즈선이니까 이거 별도로 하고. 예.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2위입니다. 예. 156명. 어제 밤새 45명 증가해서 156명 됐습니다. 예. 한국 통계의 특징은 뭐냐면 따로 중증을 보고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중증이 몇 명인지 이 통계에서 안 나타납니다. 일본이 그 뒤를 이어서 3위입니다. 예. 94명. 근데 그리고 싱가포르가 85명, 홍콩이 69명, 타일랜드가 35명, 타이완이 24명인데 여기서 보면 일본과 한국의 특징이 있죠. 그렇죠. 중국인 입국을 제한을 별로 안 둔 나라죠. 그렇죠. 예. 일본은 그게 이제 그 일본의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는 예. 까면 반미 나오는 거 아세요? 그것도 알죠. 제일 반미가 사실은 왜냐면 겁니다. 걔들은 신토를 파괴한 놈들, 미국 놈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폭을 우리한테 떨어뜨린 놈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대화, 야마토 정신을 파괴한 놈들. 이런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제 그 주류 우파리 주류 보수는 꼭 그 문정인 같은 소리에 균형자론. 그렇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일본이 균형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그 일본의 뭐 그래도 괜찮은 뭐 꽤나 하는 엘리트들이나 물어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친미적이고 우파적인 것 같은데 딱 내놓고 혼내를 좀 이야기를 해달라. 당신들 2차 세계대전의 이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피해자라고 생각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진주만 공격을 했느냐? 미국이 먼저 석유를 봉쇄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우리가 보통 국가가 즉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안 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요. 일본 우파의 그 특징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 혼내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저기 뭐 균형자하겠다. 예, 예. 이런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얘들이 이번에 중국인 입국을 단속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처럼 느슨하게 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얘들 94명이나 간 거야. 근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하셔서 드디어 일본을 추월해서 우리가 세계 두 번째 강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한 폐렴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일본은 또 이제 올림픽 때문에 네. 아마 눈치를 아베가 봤지. 눈치를 봤죠. 예. 그랬다가 이제 폭망한 거죠. 올해 올림픽 없어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무관중 높죠. 올림픽 됩니다. 올해. 무관중 올림픽이에요. 그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예. 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그 통계에서 이제 우리가 문재인 각하의 그 빛나는 업적으로 우리가 세계 2대 두 번째 강국이 됐습니다. 무한 폐렴에 관해서. 그렇죠. 이미 뭐 의사협회다 뭐다 해가지고 초기에 소위 말하는 출입자 입국자 통제를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몇 이 번 타이밍 놓치면은 살벌해진다라고 대책 없다라고까지 했죠. 의사협회가. 예. 근데 그 말 안 들었죠. 안 듣고 그다음에 사망자 생기기 전에 진픽이 빨아준다고 그 말 안 들었죠. 문재인이가. 그렇지 안 들었고 예. 그다음에 사망자 없고 이 네. 급증하기 전에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예. 또 문바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결과죠. 예. 자, 근데 여기가 더 심각한 게 이 표에서 보여집니다. 자, 홍콩까지만 해도 지금 네. 홍콩 날씨는 우리 5월 정도 날씨입니다. 4월, 5월 날씨입니다. 뭐 홍콩 27도, 광동은. 8도 뭐 예. 그거 싱가포르 가면 한 30도 넘어가고 그렇죠. 홍콩 광동은 약간 건조하면서요. 예. 아직 몬순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죠. 홍콩 광동 지역은 지금이 1년 중에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렇죠. 제일 아름답고 쾌적할 때예요. 그렇죠. 우리 한 4월 중순에서 5월 그렇죠. 중순 그 날씨예요. 예. 근데 홍콩에서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69명. 홍콩이 그렇게 네. 결사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예. 저에게는 우리 5월 가도 이병 안 깔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우리 지금 여름 날씨입니다. 그렇죠. 30도 넘죠. 약간 건조하지만 예. 30도 넘어서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타일랜드도 우리 여름 날씨입니다. 남반구 호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이 질병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사시사철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지금 저 표가 그걸 뜻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개판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 표 보세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www.worldometer/코로나바이러스인데 예. 저게 기억하시기 어려우면 월도미터하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글에서 찾으시면 네이버 같은 개허접 가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진짜 네. 검색 엔진인 네. 구글에서 월도미터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치시면 저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물론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쿠키가 이제 그 브라우저 쿠키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브라우저가 예. 방문한 사이트. 그렇죠. 두 번째 해서 매일 보시면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속하게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전 세계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저걸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예. 아 중국은 지금 사망률이 공식 통계 베이스 사망률이 10%쯤 가 있고 예. 중국 밖에 나라들은 사망률이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급증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초기 치료는 엄압 치료해가지고 고급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반화가 되면은 고급 치료 못 하게 되는 순간 뭐 7% 8%까지 사망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14, 5%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내일 나가거든요. 태극기 집회 가시면 1.5m에서 2m 거리로 넓혀서 쓰세요. 네, 맞아요. 넓혀서 쓰세요. 네. 바글바글 제가 그거 집회하는 분들한테 다 저도 얘기할 텐데 집회하시는 분들 내일 집회 진행하실 때 2m 간격으로 넓게 쓰라고 하시고 집회 중에 저기 뭐 장갑 끼고 그다음에 집회 나갈 때 장갑 끼고 집회 들어오면서 장갑 버려버리세요. 네, 버려야 그리고 됩니다. 마스크 쓰시고 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태극기 집회 합니다. 저도 갑니다. 제가 부탁한 건 주최 측에 부탁한 건 마이크에 끼우는 그 스펀지에 그거를 일회용으로 계속 바꾸게 해달라. 그렇죠, 그래야죠. 예. 그거는 집회 하시는 분들 그 준비하세요 오늘. 예. 그거는 집회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는 싸울 건 싸웁니다. 목숨 내놓고. 예.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제 우리를 우한 폐렴에 관해서 세계 2대 이 두 번째 강국, 문재인이가 존경하는 중국 다음의 강국으로 만드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네. 국내 언론이 이 상황을 지금 저런 표를 안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사시사철 가는 질병이다. 왜냐하면 초기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흥분하지 마라.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내 목숨, 내 새끼 목숨, 내 이웃 목숨, 내 부모 형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기는 개땡땡 같은 놈의 자식.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너희들 어. 함부로 이거 가지고 사람들 위협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아니 위협은 안 해도 좋아. 그러나 냉정한 거 보여줘야 되잖아. 예를 들면 이게 세계적 질병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표를 딱 세계 전체를 표를 보면서 아 어떻게 가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감출라 그래도 바이러스가 국경이 없잖아요. 추세는 보여. 그 곡선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나오죠. 그러면 세계적 추세가 이게 어떻게 가고 있다. 중국 외부의 데이터는 되게 정확하니까 네.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성격의 질병이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돼야 되는데 국내 언론이 그걸 안 보여줘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지금 초기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대응이 이 문제를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지금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재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지. 네. 언론이 문재인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7만 명 중국 유학생 받아서 예, 예. 일단 격리해가지고 증상 있냐 없냐 봐라. 예, 그거 예. 책임을 학교에 넘겼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죠. 미친 정부죠. 교육부에 지금 저기 어전돼 있는 학교들이니까 무슨 소리도 못 하고 지금 그렇게 되죠.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이러면서 말이냐 이러고 저희 투덜거리고 다 들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중국인 입국 저기 뭐야 제한하고 거기에 살고 봐야죠. 당연히 7만 명 저거 하고 이번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자고요. 아플 때 네. 친구하고 빨리 달려가서 포옹하라고. 문재인은 저기, 빨리 가고 가서 우한도 방문하고. 우한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 인간은. 그럼요. 그냥 중국 좋아하는 저기 주사파 출신까지 싹 끌고서 그리고 뭐 저기 그리고 추미애도 뭐 그런 발언 했더만. 음. 추미애도 이거 중국 관련돼 가지고 뭐 이상한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기 그래서 뭐요. 그런 사람들 싹 끌고 가서 우한에 한인촌 만들고 한인 문팔육 집단 거주 지역해서 북경의 조대와 같은 급의 아주 호화촌을 만들어서 사시라고. 왜 우리까지 같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참나 황당했네. 이중국적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근데 황당한 게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추세 안 보여주고 내놓고서 문재인 정부 매일매일 옛날에 박근혜 까듯이 까면 지금 지면을 도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가물에 콩나듯이 까고. 미중 간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전쟁, 뭐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을 예, 했을 때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디카플링하는 추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그거 안 하지. 미리 이야기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를 했으면은 지금 상태도 거기에 연해서 조중동이, 조중동이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메이저 그러니까 언론들이. 미중 전쟁도 트럼프 저 또라이가 처벌리는 그렇죠. 이상한 자해 소동이다라는 식으로 이때까지 아니 보도를 그 해왔거든. 권력의 주사파들이 망상을 가지는 건 좋은데 예. 같이 이른바 우파라는 것들,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는 메이저 언론까지도 결국 친중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연계가 많은데 세계는 디카플링 된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연착륙을 해서 그렇지. 변경을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야지.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가장 스무스하게 예. 그 상황에 적응할 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오늘 제가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할 게 있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한 친중파리는 예. 문팔육 집단이 아니라 조선중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문팔육 집단은 쟤들은 그러려니 하고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맞아요. 근데 이것들은 조선중앙 이것들은 겉으로는 나 보수요, 나 우파요 이러고서 떠벌려. 그러면서 친중파리를 해. 그러니까 실제 의도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익, 그걸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연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싹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포장은 그거고 실제로는 뭐냐면은 분단이 붕괴돼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절대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거. 분단 붕괴되면 대한민국 정치 문화 다 바뀌니까. 그렇죠. 그 상황이 싫은 데다가 네. 아마도 중국과 특별한 특히 홍석현이 같으면 여시제 통해서 특별한 관계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여시죠 있죠. 뭐난 참 모르겠는데. 그 여야를 떠나서 저기 이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묶이는 자장들이 된 거예요. 근데 저 이광재 씨가 이 너빠 아닙니까?
여시재 사무총장인가 하지? 사무총장을 하고 지금 이제 강원도 아마 선대본부장을 선대본부장. 갔는데 이 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이광재가 이제 출마하면 원주에서 출마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 원주 공명선거지원단 이제 그 발대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어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한 50분 모일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원주 갑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꼭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니 뭐 공명선거 지원단 자체는 뭐 이광재를 공격하는 그런 거 안 해요. 네. 하지만 공명선거 지원단에 아름아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냐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렇죠. 잘 돌아가겠지. 아니 근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소위 주권자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광재한테 공문을 쓰든 아니면은 그 사무실 여시재에 대해서 당신의 여시재의 경력에 대해서 친중이라고 하는 입장이 어떤 결과를 낳아서 무슨 생각으로 여시재 사무총장을 했느냐. 그 다음에 지금 세계는 중국으로부터 그좀 문안 좀 써줘 점잖게. 그랬을게. 그러면 우리 공명선거지원단에서 한번 보낼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행동인지 잘못한 행동인지 생각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무한표현과 관련해서 소위 문재인이 우리가 지금 소위 공명선거의 범위 안에는 후보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당선되면 헌법기관이 되니까 그렇죠. 그 후보가 충분히 대한민국적인가를 검증하는 게 포함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거 지금 우한 폐렴에 대한 처음부터 우한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국가적 국가 보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초기 조치를 안 하고 팬데믹 창궐 국가가 됐어요. 세계 2위가 됐습니다. 문재인의 업적이지. 그래 업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이야기만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어떤 그 심각한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있죠. 그걸 좀 짚어보죠. 우선 이제 백신을 봐서 우리가 빠르게 잡아도 2022년 한 2년 정도까지 안전한 치료제 혹은 백신 이것을 개발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개발해서 검증하고 그다음에 상용으로 쓸 때 그럼 이게 중국하고는 정말 디카플링이 아니라 거의 절연을 해야 되는 상종 못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 미국 아이빌리그 나와서 그 애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제 아는 친구가 있어 젊은 친구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할 때 야, 그 애플 괜찮냐? 그랬더니 두 가지로 타격을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하나는 애플이 그 중국서 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부품 공급 그 서플라이 체인이 다 깨졌대. 다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생산에 차질이 있대요. 두 번째는 애플이 중국 내부 그 판매액이 꽤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깔아앉아 가니까 중국 내부의 세일즈가 이제 급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비단 애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미중 전쟁을 통해서 추진해온 중국 디카플링, 중국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거리 벌리기 떼어내기가 이게 급속하게 진행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 결론은 중국은 침몰합니다. 일단 침몰해요. 침몰합니다. 그리고 침몰하거나 분할되거나 아니면 공산당이 치명적으로 그렇죠. 약화되거나. 그다음에 또 그 의미가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연계성, 그 다음에 문재인의 정책 이런 거 해서 문팔육은 멀쩡한 대한민국을 중국한테 옮겨서 침몰하는 중국의 밧줄을 잡고 같이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과 엮어서 같이 침몰시키려 하고 있어요. 시키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문재인이 어려울 때 친구가 같은 친구 이런 말 듣고 기겁을 하는 이유가 저 이제 나이가 들고 사업하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구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오나 중에 오기나 이고 그러니까 오기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성격이 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이 망하게 되면요, 이제 간부가 와서 회장님 앞으로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떼내서 따로 합시다. 따로 따로. 사업이 망하더라도 타격을 안 보게끔 해둡시다. 요 법인들은 물론 이제 사정이 알려지면 감옥 갈 그렇죠. 소리지만 소리지만. 내부에서 별소리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충고를 하면 네. 화를 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 의리가 있지. 그래, 맞아. 망할 때 같이 망해야지. 지금 뭔 소리야?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사업 망하고 나서요. 자기 앞가림도 못할 정도로까지 완전히 폭망합니다. 그렇죠. 그런 오나들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이고. 그게 대부분이야.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 지혜가 있는 사업가는 그러죠. 오케이. 내 혼자 지금 일시적으로 접어야 되는데 예. 같이 내가 제기할 수 있는 정말 제기할 때 나를 믿고 내 신용을 믿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골라와봐.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있어요. 숨은 수틀 몇 개 봤거든. 받고. 예, 박아놓고 박아놓고 거기는 이제 안 상하게 하고 하고 자기가 짊어지고서 지금 망한다고. 망한다. 이게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친구는 다시 제기시켜야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야, 되는 거예요. 저기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자살할 생각하지 말고 자, 저기 회장님. 내 저기 저 뭐야. 사무실 하나 내드릴 사무실 테니까 내드리고, 근데 일단 출근부터 하세요. 내 골프비 낼 테니까 골프 치세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제기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있다고. 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야, 중국과 의리가 있지. 어려울 때 친구가 같은 친구 진정한 친구지. 우리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문재인 망하는 건 좋아. 지네 집 식구 중에 폐렴 걸려서 숨진 사람은 안 나올 거라고. 그렇죠. 애꿎은 국민이 죽어간다고요. 어떻게 찾았어도 유럽을 보내든 미국을 보내든 엄합치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끌고 간다고 이제 예,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오늘 저기 시진핑 방한 추진한다. 이거 본격적으로 그 길로 끌고 가겠다는 소리야.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 이 의미의 네 번째 의미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팔육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털어내고 중국과 결별하든지. 결별하든지. 이 결별이라는 게 뭐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어떻게 결별하느냐를 지혜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가든지. 안 그러면은 그야말로 문팔력에 빠져가지고 같이 그냥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냥 폭삭 망하든지 이렇게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문팔육을 털어낼 거냐, 될 거냐. 문팔육의 지배 상태를 그대로 온전시킬 거냐, 그냥 그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4월 15일이 그겁니다. 그 전에 이미 결심은 해야 돼. 해야죠, 당연히. 3월 초까지 결심하셔야 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전략이 변하겠죠. 이 중국 및 한반도 동아시아 전략이 변할 것 같아요. 변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원래 전략은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세계 시장에서 먹고 사는데 예. 중국의 저기 경제를 세계 경제로부터 상당한 부분 이 부문별로 이렇게 거리를 벌리고 떼어내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 디카플링. 굉장히 진화적으로 이볼루티브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중국 스스로가 지금 폐쇄되는 상황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급가속하죠. 급가속하죠.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전략은 이제 그거 하고 디커플링하고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이고 최대 압박하면서 호시탐탐 접수 평정을 노리고 찬스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원래는 왔죠. 근데 이제 상황 변화가 중국 디커플링이 첫째 급가속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급가속하면서 중국의 특히 권력과 경제가 무력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개입의지가 무력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권력, 리더십, 한반도 개입의지 이게 전체가 무력화되는 현상이 급가속될 거라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몇 가지 뭐 이제 유튜브 필름들이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 인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죽음이 더럽지 않다 유서가 여기 있다 공산당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막 몇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긴 유튜버 없어요. 아니
유튜브 아니고 뭐 하여튼 저게 이제 올리면 바로 삭제당하고 올리면 삭제당하는데. 근데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딴 데서 나와서 아마 나오는 그렇게 것 같아요. 되겠죠.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국도 사회 문제가 굉장히 통제 불능한 정도로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권력 상위의 노선과 관련해서 또 치열한 존망을 둔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네, 글쎄 아무튼 중국을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중국 공산당 체제로 보나 경제만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로 보나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개입의집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개입의집으로 그렇죠. 보나 이 전체적으로 다 무력화돼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중국은 중국이지만은 우한폐렴이 아마 북한에 창궐할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창궐 시작했을 거예요.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뭐 깜깜이니까 모르지만. 모르는데 이게 창궐을 하게 되면은 평양을 중국보다도 더 이거 치명적인 확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거기가 이제 뭐 완전히 보건이나 의료가 개판이고 영양 상태가 개판이고 건강이 개판이니까 아니 평양에 있는 의사가 여의사가 요새 한국에서 질레삽입 피임기구 쓰는 데가 어디 있어? 다이아프램. 그러니까 그 질레삽입 피임기구를 쓰는데 그거가 없어가지고 예. 몇 년째 같은 걸 써서 이 실패했어. 질도가 상해서 암이 걸렸나? 염증과 피고름을 뚝뚝 흘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평양 의사가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일반인의 그 건강 영양 상태라는 건 이건 개돼지 수준이거든. 그렇죠. 개돼지보다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개돼지는 우리나라에서 잘 다 예방 먹죠. 접종하잖아. 나만 해도 며칠 전에 가서 광견병이랑 종합 예방하고 왔는데. 영양 좋죠. 요새 개 비만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미 창궐하고 있을 거라고 북한에. 그걸 트럼프가 잘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잘 알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지역이 돼 있는데 될 건데. 돼 있어요. 이미 제가 보기엔. 그러면 미군이 거기 접수 평정하러 들어갈 수 있냐고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의 접수 평정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에 북한은 사람이 죽어가는 창궐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패닉 상태가 되죠. 북한이 이제 패닉 상태에서 무력화되죠. 그리고 이제 뭐 김정은이는 지금 벌써 이미 한 6개월 동안 거의 두더지가 된 상태니까. 예.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냐? 다섯 아니죠. 번째 못해요. 왜 못하냐? 중국이 바짝 쫄아있기 때문에 뒷배도 없죠. 중국이 뒷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 발목을 잡고 너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누르는 이제 중국이 억제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발 너 문제 가만히 일으키지 있어.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문제 일으키지 마.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새 전략은 뭐가 되겠냐고. 맞겠죠. 두 가지 트럼프 그걸 알고 더 이상 김정은이하고 회담은 없다. 정상회담은 없다. 그렇고 그 다음에 실무 협상 그거 철수하든지 네. 해라. 그 이야기 던져놓고 평양한테 빨리 실무 협상 하려면 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던졌어요. 글쎄, 그러니까 새 전략이 뭐냐고 그러면. 새 포인트로 전략은 딱 정리하면. 그건 뭐 이제는 포커스는 중국,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한은 자멸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미국에 넘치는 힘을 갖고 만지작거려야 될 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한 시간 전에 트럼프가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발언인데 굉장히 했습니다. 상징적 발언했어요. 네. 상징적인 장소에서. 네. 근데 그거 보기 전에 그 포커스는 대한민국으로 옮겨오고 북한은 최대 압박, 최대 경계 상태에서 방치해버리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제적으로는 최대 압박을 하고 네. 조금 더 요새 지금 계속 거의 바로 참수나 뭐 폭격이나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많은 지금 전략자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대부분 우리 조중동에서는 보도를 안 하는데 다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군사적으로는 맥시멈 비질런스 최대 경계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거죠. 예. 최대 경계 딱 해놓고 접수 평정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조져버리는 까불면.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군인들을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아요. 노출시키는? 나 대구
공공기지 폐쇄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예.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평택도요 예, 예. 폐쇄할 겁니다. 저거 뭐, 폐쇄인데 만약에, 공군을 빼는 게 아니라 쟤들 폐쇄는 뭐냐면 한국 군속 출입금지일 거예요. 출입금지를 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영내에 딱 묶어두는 거. 그게 현대 국가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 평택도 그렇게 된다고. 딱 그 언저리 딱 해서 한국 군속 출입금지 시키고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물자는 그냥 공수해서 그러니까 되고. 저기 전쟁이 나야 계엄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사회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유행성 전염병, 예. 정치구적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국가 안전 보장의 가장 1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싸움도 안 하고 사람 그러니까 죽는데. 이거 문재인은 내란죄야. 그러니까. 내란죄예요. 이거 대응한 거 보면 왜냐면 그 정을 알면서도 다른 걸 선택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이미 의사협회가 그 전문가 집단이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되니까 중국과의 그 사람 오가는 거를 엄격 통제해라. 아마 근데 첫건에 그 문제의 설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본인 자신이 시진핑 시다발이야. 운명 공동체니까. 운명 공동체야. 시진핑의 발가락에 때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 무슨 기분 나빠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무지하게 불과 한 3시간 전이에요. 지금 네. 트럼프가 어디에 있냐면 콜로라도에 가 있어요. 캠페인하고 있죠. 예. 콜로라도에 이제 대중 집회하면 여기 대중 집회는 뭐 우리 태극기 집회 같은 열기야. 그렇죠. 거기 들어가려고 밤을 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기서 결정적 발언을 했다고 지금. 그 얘기 겉으로 보면 봉준호의 기생충에 대해서 기생충을 가지고 딱 발언했는데 뭐 봉준호 출세했네. 트럼프한테 비아냥도 사고. 그렇죠. 뭐라고 발언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올해 아카데미 개판이었습니다. 그 상 받은 영화 보셨어요? 한국 영화에게 상을 줬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한국과는 무역 등 이미 문제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문장인데 저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어로 말씀드릴게요. We got enough problems with South Korea. 그러니까. with trade. 그러니까 저게 문장이 사실은 두 개거든요. 두 개죠. 예. 한국과는 이미 문제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무역 등이 그 문제들의 하나의 사례다. 이 사례다 소리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Enough problems. 예, 한국인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그렇죠. 예. 문재인이 저거 문팔육 저거 문제적 집단이야.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이미 알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서 딱 하는 거 이 지경인데 올해 최고상을 그 영화에게 줘요. 영화가 그만큼 훌륭하기라도 하나요? 그렇죠. 글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영화 좀 만들어 주세요. 올해에도 엄청 좋은 영화들이 많았는데 기껏 한국 영화에 상을 줍니까? 이거는 한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문정권과 그다음에 그 영화가 사실은 계급투쟁 영화거든. 계급투쟁 영화인데 네. 약간 PC적으로 해서 꼬아서 예. 그 포스트 모더니즘. PC가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이게 포장이 돼 있어요. 저게 헷갈리게 돼 있다고요. 제가 이제 우리 조 박사님 이제 졸업식 가셔야 되잖아요. 가야 졸업식을 이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무서워갖고 과별로 축소해서 하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 이거는 제가 영화랑 빗대서 한 2부에서 이제 조 박사님 없을 때 혼자서 이제 너스레 풀고 까볼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튼 간단히 얘기하면 봉준호의 영화는 제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알랑들롱의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그 부잣집 아들과 친구인 가난한 그 야망에 불타는 애가 같이 둘이서 요트 타고 나가서 그 친구를 살해하고 자기가 그 부잣집 아들로 그렇죠.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재산 다 갈취하고 뭐 이런 영화인데 저 기생충 이게 계급투쟁 그 병적 계급투쟁이거든. 병적 계급투쟁이죠. 그거랑 코드가 같아요. 그래서 봉 감독의 저 영화는 제가 보기엔 알랑들롱의 태양행 가득히의 짝퉁이에요. 그건 맞아. 그래서 그 영화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영화 코드 정확히 읽고 까는 거라고 저거. 자, 그러면 영화 평론은 다시 다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586을 털어내냐? 그리고 한국을 생존시켜 나갈 거냐, 생존 발전시켜 나갈 거냐, 아니면 문재인 586의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한국인 전체를 끌고 중국과 함께 침몰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할 거냐. 막아야죠. 여기에 걸려 있는데 일단 자유시민들이 선거구별로 조직돼야 돼요. 그게 공명선거 지원을 내걸고 조직하면 법률적으로 괜찮고 그래서 많이 와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알리는 이 공명선거 지원단체 단체면은 한 박스 5만 원 400건 해서 많이 보급해 주시고요. 이런 일 같이 하시는 지역 활동가들 많이 연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전부 010-3330-1142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탄핵 진실은 짚어야 되니까 봤다시피 우리나라의 친북 혹은 봉준오류의 좌파 해체주의, 계급투쟁주의, PC 이런 친중 이런 것들을 헐리우드 PC 좌파가 빨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딱 구도가 잡힌 거예요. 미국 PC 좌파, 국무부, 뭐 헐리우드, 언론, 그 CNN 뭐 이런 PC 좌파하고 국내 친북, 친중, 주사파, 문팔육하고는 딱 한 배를 탄 거고 우리 자유시민은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자유보수 진영하고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운명공동체가 이렇게 둘로 딱 갈린 거라고. 영화 이야기의 그 메시지를 분명히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 얘기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밝힌 책입니다. 탄핵에 그게 어떻게 작용했나 이 구도가. 탄핵 다이제스트 10,000원에 15권 모십니다. 이렇게 좋은 책이. 10,000원 쓰십시오. 저는 물류비 포함입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예. 시장님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